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설레이고, 네,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설레신가요? 네. 저는 유산화 안에서의 모든 순간이 설레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네, 설레임 한가득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네, 모두 제왕절개로 낳았고요. 네, 둘째와 셋째의 수술이 잘못되어서 두 차례의 추가 수술을 더 받습니다. 막내를 낳고는 네, 자궁적출술까지 받았어요. 막내가 지금 15살인데요. 저는 아직도 지나가는 앰뷸런스를 보면 15년 전 산부인과에서 피를 쏟을 대로 쏟고 그 대학병원으로 실려갔던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취가 덜 깨고 피를 많이 쏟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온전한 사고를 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았어요. 가장 먼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름을 불러보다가 네,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받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취 때문에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수많은 의료진들이 오가면서 제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환자분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사신 건 정말 기적입니다. 환자분 어려운 수술 잘 이겨내셨어요. 네, 회복도 잘하세요. 여러분은 네, 모두 본인 피로 살고 계신가요? 네, 피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헌혈증이 있으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사용했던 헌혈 증서가 무려 70여 장이었어요. 보통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면 수혈받는 피가 두세 팩에 불과한데요. 네, 제가 그렇게 사용했으니 제 몸에 피가 얼마나 바닥났었는지 네, 짐작이 가시죠. 의료진 말처럼 저는 그렇게 살았는 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지 말입니다. 네, 그 이후 제가 어땠을까요? 새 생명을 얻고 네,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10년 이상 저를 괴롭히며 저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그런 증상이 네,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수면 양말 몇 겹까지 신어보셨나요? 질문이 이상하죠. 양말도 한 겹 신는데 수면 양말을 몇 겹 신다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수면 양말을 3겹까지 신어봤어요. 그것도 네, 여름에 말이죠. 저는 죄송해요. 네, 저는 그 맨발로 바닥을 디디면 그 통증이 온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바닥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수면 양말을 의존하면서 네, 살았습니다. 네, 이 사람 바닥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제가 이랬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막 쓰러지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처음 쓰러지고 그 경험 후에 2차, 3차 네, 쓰러지고 나니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쓰러지는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나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제가 죽는 거가 두려웠던 건 아니고요. 홀로 남겨질 제가 엄마가 없는 상태에 남겨질 어린 새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원인을 알 수는 없대요. 근데 죽을 병은 아닌데 죽을 수도 있으니 네,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화장실에서 처음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넘어질 때 변기에 머리를 부딪혔었는데 그때 만약 조금이라도 제가 잘못 넘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겠죠. 이랬던 제가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불 속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제가 이때 가장 신기했던 사람이 10시 이후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시나요? 네, 저에게는 9시 이후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별명이 9시 신데렐라였어요. 네, 예뻐서 신데렐라였으면 정말 좋았겠죠. 네,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멀쩡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삶에서 건강만큼이나 건강이 최고라고는 하지만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 네, 돈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고 어딘가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맡기고 난 뒤에 저는 저대로 일한 그 월급을 고스란히 그 기간에 쏟아붓는 게 싫어서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마트에서 5,000원에 1+1 하는 그런 옷조차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결국은 내려놓고 안 쓰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경제적인 부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안 쓰고 아껴 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소중한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엄마였고 외벌이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불안한 미래를 더 이상 막연하게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사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장과 집을 오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제가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로 힘들어했고 통장 잔고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만 더 나빠졌죠.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늘 생각했어요. 매달 50만 원만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을 때 막내 친구의 엄마로부터 유산화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산화가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피하고 도망을 다녔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듣는 순간 내가 가진 결핍을 유산화란 도구가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합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를 했어요. 나름 저의 시간의 결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으로 이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소비자 마인드로 3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가 스폰서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면 매일 4시간 30분을 꼬박 일을 해야 월 90만 원 이상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유산화 안에서 월 500, 월 1000을 기대했던 거죠. 전문 용어로 순 양아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니은도 모르는 제가 스폰서님과 소통하지 않고 제 멋대로 미팅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의 명단을 싹 다 죽여놨어요.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시군요. 근데 아주 살짝
네, 아주 살짝 죽인 애들은 골든 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네, 살릴 수 있겠지만 네, 그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쉽다고 하시는 분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스폰서님과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골든 타임조차도 네, 놓쳤습니다. 다음은 네, 제가 세 번째는 그렇게 스릴을 즐기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유산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을 가면 롤러코스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유산화 안에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더니 내려올 줄을 모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렇게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엄청나게 하면서 에너지를 엉뚱하게 소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정은 부정을 낳고 네, 감정은 감정을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감정의 노예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진짜 봐야 할 거, 꼭 봐야 할 거, 제대로 봐야 할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네 번째는 네, 가장 비겁한 행동이었죠. 유산화가 제 삶을 바꿔줄 도구라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어요. 항상 네, 유산화는 제 삶에서 뒷전이었어요. 우선순위가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지금은 그래 해보자 뭐까짓 거 하지 뭐 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뭐하기 때문에 못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는 말을 늘 달고 살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니은도 모르는 제가 네, 생각합니다. 우물 밖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난 우물 안이 좋아서 있는 거야. 우물 안에서 보이는 그 작은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많았던 저지만 그래도 조금은 네, 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겠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네, 모든 시스템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단추를 끼운다고 하죠. 네, 석세스 코어를 수료했고요. 지금은 5주지만 제가 배울 때는 7주였어요. 대구에서 대전으로 연차를 사용해서 7주 동안 네, 매주 참여를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을 마치고 네, 1박 캠프를 가든 연차를 쓰든 그렇게 다 참여를 했고요. 당연히 아시아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컨벤션은 제게 유산화 회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5월에 우리나라에서 컨벤션 네, 개최되잖아요. 티켓팅 모셔 하셨나요? 네, 안 하신 분 많나 봐요. 목소리가. 네, 저도 네, 했습니다. 회사가 이번에 또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독서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네, 마인드 잡는 거를 꾸준하게 네, 했어요. 세 번째는 팀이 실행하는 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저는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제가 그냥 배우는 입장으로 앉아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내가 만약에 팀을 꾸릴 때 팀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우는 자세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이 함께 공존했던 거죠. 네, 그렇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네, 의도적인 노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당연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저는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부정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알은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네, 후라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 또한 병아리가 되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네, 의도적으로 하였어요.
그리고 유산화로 삶을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계속 네, 그런 마인드 네, 부분에 계속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과 그룹으로 인해서 제가 누리는 그런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저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에 적극 참여를 했고요. 팀에 대한 이런 봉사를 통해서 팀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갔고, 그리고 네, 또 더 큰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스폰서님께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폰서님, 이 일은 도대체 그럼 본전은 언제 뽑아요?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도 유산화 가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꾸준한 시간을 통해서 네, 골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골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골드가 되려고 네, 결단한 그런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유산화가 낳은 아이, 그리고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유산화가 낳은 아이는 네, 파트너들이죠. 상위 스폰서님이 이사를 가셔서 네,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었어요. 되는 일이 맞냐고 계속해서 묻는 파트너들에게 제가 먼저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골드 도전을 하기 전까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지자 네, 저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렇게 골드 진행을 했는데 첫 주는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 주가 지나갔고 때마침 저를 위해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했어요. 추석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도 무난히 지나갔어요. 마지막 4주차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묵묵히 골드 도전을 하는 것을 보고 네, 주변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3명의 실버, 1명의 퓨처 어치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프로모션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네,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죠. 고3 때 갑자기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네, 현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뭔가 요구한 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형편상 너를 뒷바라지 해줄 수 없어 라는 말을 차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더 이상 무능한 엄마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용기 내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아이를 보면서 네, 마음 아프고 네, 미안한 감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어야 되겠죠.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에 갔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유산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유산화의 성공자의 길. 저는 5년 만에 골드가 되었습니다. 네, 5년 만에 월 500버는 일.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일반 직장인을 생각한다면 결코 일반 직장인을 생각한다면 네, 결코 네, 빠르지 뭐였죠? 네, 그쵸, 네, 유산화라서 가능합니다. 네.
일반 직장인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유산화는 가능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결코 빠르지 않다가 제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 3년 안에 그리고 1년 안에 골드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러분은 얼마 만에 이루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유산화는 개인 사업이지만 혼자 홀로서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항상 안내해 주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응원해주고 기뻐해주고 해주는 형제 리더님, 파트너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해서 유산화의 시간을 제가 그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요. 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였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빨리 깨달았다면 조금 더 성장의 속도가 빨랐겠죠.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 해낼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믿으세요.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든 할 수 있다고 믿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2023년 유산화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